여러분, 가끔 역사를 보면 와, 이거 소설보다 더하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정말 처절한 생존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사실은 나라 안에서 벌어진 딱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리고 그 나비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의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고려는 대체 어떻게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점에는요, 한 남자의 야망, 그리고 어쩌면 오판이 있었습니다. 자,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사건의 한가운데에 강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부패한 조정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 이런 정의로운 개혁을 꿈꿨던 거죠. 근데 의도는 좋았는데 그가 일으킨 정변이 결과적으로는 나라 전체를 끔찍한 전쟁 속으로 밀어넣어버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자, 이때 동아시아의 최강 대국이 거란이었거든요. 거란의 황제, 야율 융서가 이 상황을 딱 본 거예요. 이거다 싶었던 거죠. 왜냐면 당시 고려의 왕을 인정하고 책봉하는 건 거란의 황제였거든요. 이건 자기들 권위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그걸 고려 신하가 마음대로 갈아치웠으니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이걸 그냥 완벽한 침략의 명분으로 삼아버립니다. 저기 불충한 신하 강조를 벌하고 우리가 고려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겠다 하면서요. 그리고 이 거란 황제의 분노는요, 곧 고려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되어서 덮쳐옵니다. 40만! 여러분 40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고려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다 합쳐도 이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건 그냥 전쟁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라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단을 만든 장본인 강조는 어땠을까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까짓거 오라고 해라, 이런 느낌이었죠. 통주라는 넓은 벌판에서 우리가 개발한 검차라는 신무기만 딱 쓰면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독이 된 거죠. 방심하다가 고란군의 기습포위 공격에 완전히 말려들었고 고려의 30만 주력군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총사령관인 강조 본인까지 포로로 잡혀버렸으니 이건 국가적인 재앙 그 자체였죠. 포로가 된 강조한테 거란 황제가 직접 제안을 해요. 내 신하가 되면 너 높은 자리 줄게 하고 회유한 거죠. 하지만 강조는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다. 그리고 죽음을 택하죠.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려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총사령관은 죽었죠. 나라를 지킬 군대는 통째로 사라졌죠. 이 순간 고려는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군대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 개경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함락당하고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왕이랑 신하들은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고 사실상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겨우 18살의 왕이 된 현종, 그 어린 왕은 정말 필사적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요, 정말 굴욕의 연속이었어요. 자기를 지켜줘야 할 지방 호족들한테 배신당하고 심지어 길에서 만난 도적들한테 목숨을 위협받기까지 합니다. 정말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경험이 책만 보던 어린 왕자를 진짜 군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수도는 불타고 왕은 도망자 신세.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죠? 과연 고려의 운명은 이대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역사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바로 그 순간에요,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름 없는 영웅들이 지키기 시작한 거죠. 바로 강감찬과 양주. 이 두 영웅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한 명은 머리로, 또 다른 한 명은 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너져가는 고려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해요. 맞아요. 영웅의 모습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특히 양규 장군의 활약은 이건 뭐 거의 전설에 가깝습니다. 정말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거대한 거란군의 생명줄, 그러니까 보급로를 계속해서 끊고 괴롭힙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성을 되찾고 심지어 곽주성에서는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 백성 3만 명을 구출해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해내죠. 이 신출귀몰한 공격 때문에 40만 대군은 점점 후방이 마비되고 고립되어 갔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맹렬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어쩌면 단순했습니다. 거란군이 자기 백성들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맹세합니다. 이 빚은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의 싸움은 나라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처절한 복수이기도 했던 거죠. 한 사람의 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지략, 이 두 영웅의 헌신이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전세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결국 거란군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는 양규의 게릴라 부대가 계속 숨통을 조여오죠. 조정에서는 강감찬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죠. 여기에 진짜 혹독한 겨울 추위까지 닥치니까 결국 막대한 피해만 입고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도망치기 바빴던 어린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면서 진짜 리더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강감찬과 양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나라를 구하는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전장에서 목숨을 거는 병사들의 용기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도자의 굳은 의지일까요?